이번에는 자, 우리가 설치했던 리눅스에서 각종 설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를 설치를 하였는데 설치된 리눅스에 저장된 이 커널 버전이 얼마이고 또는 배포판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고요. 또한 이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었는데 그러한 패키지들을 검색하는 방법, 자, 설치된 패키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패키지들이 설치되어 있는가, 특정 패키지에서 생성된 파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물론 특정 파일이 어떤 패키지에서 설치가 되었는가 등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라는 얘기죠. 자, 서버 관리자는 최소한 자기가 사용하는 리눅스 시스템의 커널 정보와 배포판 정보 그리고 설치된 패키지들 검색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어떤 커널 그리고 어떤 배포판 또한 어떠한 패키지들이 설치되어 있는가를 모른다면 좀 부끄러운 일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설치되어 있는 리눅스 서버의 커널 버전 확인 그리고 배포판을 확인하는 거 그리고 어떤 패키지들이 설치되어 있는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반드시 이 확인하는 방법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그것을 알아두셔야 하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것이죠. 자, 먼저 이번 장에서 이번 강좌에서 배울 내용이 리눅스의 커널 버전 확인하는 방법, 리눅스의 배포판명을 확인하는 방법, 버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설치된 모든 패키지를 확인하는 방법, 패키지 리스트를 확인하는 방법, 또한 특정 패키지에서 여러 가지 생성된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파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반대로 특정 파일이 어떤 패키지에서 생성된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화면을 보시면 uname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uname에 이렇게 r이라는 옵션을 사용해 보시면 이렇게 리눅스 커널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버전이 2.6.15 버전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F14라는 것은 배포판 이름이죠. 배포판 이름이고 페도라 콰포라는 어떤 배포판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또는 uname에 A라는 옵션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이와 같이 리눅스 파파 슈퍼.co.kr 호스트 이름 그리고 커널, 자 방금 보셨던 이 커널 그리고 이 커널이 빌드된 날짜 그리고 라이선스 즉 GNU 리눅스다 라이선스 정보까지 이렇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널 정보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프락 파일 시스템이 있죠. 가상 파일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이 프락 파일 시스템에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버전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버전이라는 파일. 자, 이 버전이라는 파일의 내용을 보셔도 이와 같이 앞에서 보셨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자, 리눅스 GCC에 의해서 컴파일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커널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에서 보셨던 버전 정보, 커널 정보 이것은 배포판 이름이라고 그랬죠. 빌드된 날짜, 자, 컴파일된 날짜 이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cd 하셔가지고 프락 파일 시스템에 sys라는 디렉토리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커널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자, 프락 sys 커널이라는 디렉토리에 보셔도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고요. 여기에 os 릴리스라는 파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있네요. os 릴리스라는 파일. 즉 프락의 sys의 커널에 이 디렉토리에 있는 이 os 릴리즈라는 이와 같은 파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os 릴리즈라는 파일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커널에 버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자, 이 디렉토리 내용을 보셔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만 알아두시면 안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커널 정보를 보셨는데 이번에는 배포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배포판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자, etc 디렉토리로 가보시면요. etc 디렉토리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물론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etc 디렉토리, 현재 디렉토리가 etc죠. etc란 디렉토리에서 레댓 릴리스 또는 페도라 릴리스라는 파일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네요. 레댓 릴리스 또는 페도라 릴리스라는 파일이 있죠.
자, 배포판 이름으로 이렇게 배포판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장하고 있는 파일인데요. 자, etc 디렉토리에 있는 레드햇 릴리즈라는 파일 또는 레드햇이 아니고 페도라 릴리스라는 파일의 내용을 보시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포판 버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눅스의 커널 버전과 리눅스의 배포판 명을 확인하는 그와 같은 방법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셨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자, 이번에는 리눅스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정보, 자, 수많은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었는데 이와 같은 패키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된 패키지 정보를 확인하거나 또는 새로운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또는 삭제할 때에 우리는 RPM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죠. 자, RPM의 그 자세한 사용법에 대해서는 별도 강좌가 있으니까 그 강좌를 참조하시고, 자, 여기에서는 RPM 명령어를 몇 가지 사용하여 설치된 패키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설치된 모든 패키지 리스트를 확인하시려면 자, RPM이라고 하시고요. 자, Q라는 걸 항상 사용합니다. Q 다음에 A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현재 이 시스템에 이 리눅스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패키지 리스트를 쭉 보여줍니다.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RPM하고 QA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쭉 올라가게 되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 리눅스에 설치되는 패키지 정보 리스트들 쭉 올라가고 있죠. 자, 굉장히 많은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설치 단계에서 쭉 올라갔었던 어떤 그 패키지 설치, 즉 설치된 패키지들 그것들을 전부 리스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정보 패키지가 몇 개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려면 이와 같이 WC-L, 즉 행들의 개수죠. 지금 방금 올라갔던 행들의 개수. 자, 이 결과에 행들의 개수를 카운트를 해보시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몇 행 정도나 되는가 그것을 이와 같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리스트, 즉 현재 이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리스트들을 확인하는 방법과 지금 아직 실행이 끝나진 않았는데 자, 이렇게 패키지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 지금 보시니까 자, 886개가 설치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셨고요. 자, 방금 보신 방법은 RPM QA라고 해서 전체 리스트를 확인하는 방법 보셨죠? 근데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모아라고 해서 한 페이지씩 차례대로 한 페이지씩 이렇게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물론 알고 계신 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은 하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씩 살펴볼 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종료하시려면 그냥 Q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간단한 방법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전체 패키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특정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아파치 웹서버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가 그것을 확인을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RPM QA라고 하시고 자, 이거 중에서 아파치 웹서버 패키지 이름이 HTTPD로 되어 있죠. 그래서 HTTPD라는 이와 같은 패키지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 보시면 전체 패키지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리스트들 중에 HTTPD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있는가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죠. RPM QA 그리고 grep HTTPD 이렇게 하시면 전체 리스트들 중에서 HTTPD라는 이름을 가진 것을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아파치 웹서버의 패키지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현재 2.0.54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두 개는 물론 시스템 컨피거, HTTPD 컨피거 파일이죠. 컨피거를 설치하는 패키지 파일이고 또한 이것은 매뉴얼 파일이죠. 매뉴얼 패키지 파일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아파치 설치 정보에 대한 패키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보셨고 또한 이거 외에도 RPM QA 하고 난 다음에 grep이라고 하시고 샌드메일 즉 샌드메일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RPM QA라고 하시고 grep 하고 난 다음에 샌드메일이라고 하시면 샌드메일에 관련된 그와 같은 설치된 패키지가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검색된 것이 샌드메일
CF, 자, 샌드메일 CF 패키지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샌드메일 패키지 파일입니다. 패키지 파일. 자, 이렇게 해서 특정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정 패키지에 의해서 설치된 파일들. 자, 이와 같이 HTTPD나 이와 같이 이 웹서버 패키지인 HTTPD 아파치 패키지인 HTTPD 이 패키지에 의해서 또는 이 패키지 샌드메일 패키지 이러한 패키지 특정 패키지에 의해서 설치된 파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자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 좀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HTTPD-2.0.54 버전 패키지에서 어떠한 파일이 설치가 되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RPM 이번에는 자 Q로 물론 또 시작을 합니다. QL L은 리스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패키지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HTTPD라고 하시고 2.0.54 다시 10.3 이렇게 하시면 패키지 이름이죠. 자, 물론 자, 다 한번 해보고요. 10.3이라고 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이 패키지를 검색하고 난 이후에 쭉 위로 좀 올라가 보고 있죠. 이렇게 해서 특정 패키지에 의해서 이 패키지에 의해서 현재 설치된 이와 같은 파일들, 디렉토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패키지가 설치됨으로 해서 자, 이게 etc의 httpd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었고요. 그 디렉토리에 또 컴프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이 컴프라는 디렉토리에 httpd.comp라는 파일이 또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etc의 httpd에 logos라는 디렉토리가 또 생성이 되었고요. AB라는 유틸리 혹시 아십니까? 아파치 벤치마킹 툴이죠. 아파치 속도를 점검할 수 있는 툴. 이것도 설치가 되었고 또 USR빈의 HD 다이제스트 또는 USR빈의 HD 패스워드라는 이와 같은 파일도 생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자 이와 같이 HTTPD 파일이 있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자 이것이 바로 아파치 웹서버 데몬이죠. 아파치 웹서버 데몬 파일로 이와 같이 방금 확인한 그 HTTPD 패키지에서 설치가 된 것이고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파치 CTL이라는 유틸리티 이것도 USR SMIN의 그 패키지에서 생성이 된 것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쭉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파치 웹서버에 대해서 이렇게 생성이 된 여러 가지 파일들을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자, 그렇다면 샌드메일에서 방금 확인한 샌드메일에서 설치된 패키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QL 샌드메일 이렇게 하시고 다시 8.13.4-2였나요? 이름이 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름을 주시면 되죠. 이 이름을 모르시면 방금 좀 전에 하셨던 것처럼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 패키지에 의해서 생성이 된 이와 같은 파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etc의 메일이란 디렉토리 이하에 생성된 모든 파일들도 이와 같은 파일들 전부 이 패키지에 의해서 생성이 된 그와 같은 파일들이고요. 자, 샌드메일에 관련된 이와 같은 명령어들, 뭐 메이크맵이라든지 또는 이와 같이 뭐 메이크맵 이런 것들도 메일 스탯 이와 같은 것들도 전부 이와 같은 그 샌드메일 패키지에 의해서 생성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바스플의 MQ라는 디렉토리도 물론 샌드메일 패키지에서 생성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를 들었었는데 특정 패키지가 설치가 되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 보셨고요. 또한 그 특정 패키지에 의해서 어떤 파일들이 생성이 되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재밌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 반대의 경우인데요. 특정 파일이 있습니다. 패키지가 아니고 특정 파일이 있는데 이 특정 파일이 도대체 어떠한 패키지의 설치로 인해서 생성이 되었는가 그것을 특정 파일이 어떠한 패키지를 설치함으로써 생성이 되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흔한 예로서 etc 디렉토리에 있는 패스워드라는 파일이 있죠. etc의 패스워드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etc의 패스워드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이 도대체 어떠한 패키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생성이 된 파일인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는 얘기죠. 자, 먼저 rpm q 이번에는 L이 아니고 F입니다. 파일 이렇게 해서 자 이런 파일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이 파일이 이 etc의 패스워드라는 파일이
어떠한 패키지에 의해서 생성이 된 어떤 파일인가. 됐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보니까, 자,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이 파일은 이 패키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생성이 된 파일입니다. 그죠? 이 패키지를 설치하면 이 파일과 함께 여러 가지 파일들이 생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요? rpm ql 이 파일 이 패키지 파일 이름 주면 되겠죠. setup이라고 하시고 2.5.44 다시 1.1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도대체 이 패키지를 설치하면 이 파일이 생성이 되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죠. 자, 이렇게 실행을 쭉 해봤습니다. 이 패키지에서 생성이 되는 파일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etc 패스워드 파일이 있는지. 자, 여기 있네요. 자, 이거 외에도 이만큼 많은 파일들이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생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bin이라는 디렉터리 보시면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죠. 명령어들이 있는데, 자, ps란 명령어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한 가지죠. 도대체 이 ps란 명령어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해킹을 당했다. 그래서 이 ps란 명령어가 현재 변조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죠. 그렇다면 원본 파일을 가져와서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 파일을 설치했던 패키지를 다시 설치하는 그와 같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망가진 파일을 다시 재생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버전의 다른 서버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또한 그 파일을 설치했던 패키지를 다시 재설치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파일이 현재 망가졌다고 가정을 하고 이 파일을 재설치하기 위해서 이 파일을 재생성하기 위해서 이 파일을 생성했던 패키지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rpm q 뭐라고요? f라고 한다 그랬죠. 하시고 파일 이름을 절대 경로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rpm qf bin 그리고 ps라고 하시면 이와 같이 자, 이 ps라는 bin의 ps라는 이와 같은 명령어는 자, proc ps라는 이와 같은 패키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생성이 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확인해 보도록 하죠. ql proc ps 다시 3.2.5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뒤에 나오는 이거는 다시 뒤에 나오는 이 번호는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안 붙이셔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니까 이 패키지에서 생성된 여러 가지 파일들 중에 이와 같이 bin의 ps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것을 검증한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이와 같이 이 패키지에서 생성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파일들이 즉 탑이라는 명령어 대표적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프리 그리고 자, sysctl 이것도 유명하죠. 커널 옵션을 조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명령어죠. 자, 이렇게 해서 특정 패키지에서 생성되는 파일들 그리고 특정 파일이 도대체 어떠한 패키지 설치함으로 인해서 생성이 되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도 보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QL 하실 때 셋업 다음에 이렇게 다시 뒤에는 안 붙이셔도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이와 같이 QL 할 때 이와 같이 다시 뒤에는 안 붙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제가 복사하고 RPM QL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RPM QL 샌드메일 자, 다시를 뒤에 뺐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이와 같이 실행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뒤에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방법을 알아두시면 특정 패키지를 재설치한다든지 또는 특정 파일이 해킹당해서 다시 깨끗한 파일로 새로 생성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커널 버전을 확인하는 몇 가지 방법들, 파일들 위치라든가 그것들, 그다음에 배포판 확인하는 거, 배포판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또한 특정 패키지 설치한 패키지 리스트를 전체를 확인하는 것, 도대체 몇 개 정도의 패키지가 설치가 되었는가 그것도 확인해 보는 방법도 보셨고요. 그리고 특정 패키지가 설치가 되었는가 그 방법도 보셨습니다. 또한 특정 파일이 어떠한 패키지의 설치로 인해서 생성이 되었는가 그와 같은 방법도 확인해 보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설치했던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검색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